자, 네 번째 독서지문 같이 봅시다. 항상 독서지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를 통해서 어려운 지문이든 쉬운 지문이든 우리는 읽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이번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 자, 기원전 323년 사망한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는 오케이, 뭐 나왔니? 내용 봤더니 알렉산드로스라는 제목이 주어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문장의 주어,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 뭐하자? 주목하자. 자, 이 글은 누구에 관련된 글일까? 알렉산드로스라는 이 사람과 관련된 글이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의 과감함과 용맹 그리고 그의 요절은 이미 고대에 그에 대한 여러 전설을 만들어 놨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고대 저술가들이 모두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걔는 그렇지 않았대요. 자, 이는 1, 2세기에 활동했던 새 역사가들의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얘는 뭐겠어? 근거겠지. 자, 그러면 그리스네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 그에 대해서 모든 역사가가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얘가 중심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 그 새 역사가, 자, 앞의 내용과 연관시킨다면 바로 알렉산드로스 왕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던 역사가들의 모습, 역사가들을 들고 있는 거겠지. 자, 봅시다. 아리아노스, 프루타르코스, 크루티우스 중에서 아리아노스와 프루타르코스는 그를 호의적으로 평가한 경우였고, 자, 정리하면, 자, 얘와 얘는요, 얘에 대해서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호의적 평가, 네, 플러스 평가를 내렸대요. 그 다음 크루티우스는 비판적이었다. 오케이, 이 인물은 네,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었대요. 그러나 다른 내용 나오겠지? 아리아노스와 프루타르코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이 인물 사이에 약간의 차이, 다른 점이 있었대. 아리아노스는 알렉산드로스가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에도 상대방 역시 잘못이 있다 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만큼 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대요. 네, 상당히 강한 호의적 태도를 보였대.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영으로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묘사를 조금씩 삽입하여 반감을 약간씩 내비쳤다.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비판적인 내용도 같이 보여줬대요.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둘 다 우호적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의 다른 점은 플루타르코스가 아리아노스에 비해서 약간은 덜 우호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한편 크루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천풍은 타고난 성격은 좋으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자만과 포악이, 자, 이런 나쁜 것들이 겸손한 것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뭐했대? 비판하였대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시면 뭐에 대해서? 알렉산드로스라는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A, B, C, 아리아노스, 프루타르코스, 그 다음에 크루티우스라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들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은 뭘 보고 있다?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나왔을 때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A, B, C 각각의 인물을 기호로 표시하고요. 기호로 표시한 다음에 A와 B와 C와 이런 각각의 대상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간단히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A, B, C를 보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네, 바로 태도가 다른 거죠.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과 관련된 태도가 다른 거지. A와 B는 둘 다 뭐라면 우호적 태도를 갖고 있고 C는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지. 그 다음 이 두 명의 A, B도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누가? 자, A가 강하다면 B는 약간은 약한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디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세 작가들의 입장 차이는 그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위와 같이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가 보이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네. 이 중 아리아노스와 프루타르코스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네, 로마의
그 지배를 받았던 그리스 출신이었다. 그러나 전자는 로마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던 반면 후자는 고향에서 신관을 일으키기에 정치와는 무관했다. 그들은 모두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과거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는 면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가 태어난 지역이 과거 마케도니아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당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평가에 내재하는 반감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아하.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가 각각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네. 그 다음 한편 당연히 다른 내용 나오겠지. 크루티우스는 로마의 귀족이고 원론의 의원이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왔네. 그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아리아도스와 대조적인 평가하는 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좀 연관성이 있대요. 크루티우스가 활동한 1세기에는 로마 제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고 황제는 제1시민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화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공화정을 주도했던 원로원이 유명무실해져가는 상황에서 크루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절대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크루티우스는 누구에 대해서 알렉산드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치? 그 다음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자 아리아노스가 활동할 때가 되면 재정은 확립되었고 그는 속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는 한계 때문에도 지배자에 대한 충성의 자세를 보였다. 아리아노스는 그래서 충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대요. 자, 전체적인 글의 흐름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 문단에 누구 나왔었지? 알렉산드로스 나왔지. 그 다음 얘에 대한 역사가들의 저술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지? 그 다음 누구 나왔지? 아리아노스, 플루타르코스, 크루티우스라는 인물 나와 있지. 각각의 태도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서 이 각각의 저술가들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뭐하고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 연결시켜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일치해가고 추론 톡톡이라는 게 나와 있지. 자, 얘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문 속 내용과 비슷하다면 맞다라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1번 알렉산드로는 고대 저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설의 인물이다. 아니죠. 실존 인물이죠. X. 2번 아리아노스는 알렉산드로를 참미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였다. 호도에다 위추쳐놓고 호도의 낱말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호도는요 얼버무려 넘김으로써 속이거나 감추는 거. 얼버무리며 넘김으로써 속이거나 감추는 걸 뭐라고 한다? 호도라 얘기합니다. 아리아노스는요 아까 거기 지문 두 번째 문단 참고하시면 상대방 역시 잘못이 있다 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킨다는 말이 있었지.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신분 상승을 위해 알렉산드로를 호의적으로 묘사하였다. 자, 신분 상승 이와 같은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속주이기 때문에 뭐였다? 네, 알렉산드로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죠. 자, 4번 크루티우스는 아리아노스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이었다. 네 번째 문단 보시면 한 세기 더 지나 아리아노스라는 말 나왔었지. 그걸 통해서 크루티우스가 아리아노스보다 한 세기 앞선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되고요. 5번 알렉산드로에 대한 아리아노스의 평가는 태상의 한계로 인해 결정된 것이다. 나와 있죠. 맨 마지막 문단에 속주 출신이라는 한계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5가 되죠. 자, 6번 플루타르코스가 알렉산드로에 대해 보인 반감은 그의 시대적인 환경과 관계가 있다. 네, 나와 있죠. 5가 되고요. 7번 아리아노스와 크루티우스는 순수한 역사관에 근거하여 알렉산드로를 평가하고 있다. 순수라는 건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 어떤 다른 환경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그런 건 아니죠. X죠. 자, 8번 알렉산드로가 공화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크루티우스의 평가는 달라졌겠군. 네, 크루티우스는요 뭐라고 했었죠? 네, 원론의 한 일원이었다고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5가 되고요. 9번 역사가 해석은 그가 처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세 번째 문단 참고하신다면 역사적 환경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9번도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 역사가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역사 해석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겠군. 그 같은 내용 있습니까? 네, 없죠. 내용 보시면 다 뭐야?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역사관에 따라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다고 나와 있지. 그렇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지문 관련된 문제 및 지문 해설이었습니다.